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과할게요. 자, 여러분이 해석은 인터넷에 자료가 널려 있잖아요. 또 내가 주는 자료에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내한테 듣는 것보다는 해석은 이미 있으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막힐 만한 것들을 위주로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이 수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볼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는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고 너무 뻔한 설명이면은 뭐 2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잘 이해 안 되면 0.75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거나 하진 않고 어떤 설명이 중요하거나 이해 안 되면 뒤로 가서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약간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약간 좀 흥분해서 말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뭐 천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여기 왼쪽 페이지 화면이 지금 두 개죠. 왼쪽에 지금 밑줄 쳐놓고 굵은 글씨 해놓은 게 설명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외에 그냥 아무것도 표시 없는 것들 중에서도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물어보면 되죠. 아무튼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해석해 주긴 그렇고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읽어보죠. Welcome to my channel Good Habits. 좋은 습관이라는 내 채널에 환영해. This is Regan, your podcast host. This is란 말은 나는이란 뜻이야. 이것은 리건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리건입니다. This is 이영숙 하면은 저는 이영숙이에요. 물론 I am 이영숙도 괜찮지만요. 알겠죠? 영어에서 this is는 본인을 가리킬 때 쓸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2번 문장 해보죠.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way라는 거죠. way of 하고 난 다음에 VING를 쓰거나 또는 명사를 쓰게 되면 네,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of는요. 동격이에요. 동격. 알겠죠? 자, the leg of the tabl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책상의 다리죠. 이럴 경우에는 of가 소유를 뜻하는 거죠. 동의하죠? 하지만 the idea of reaching the moon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달에 가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라고? 달에 가보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에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네, 너의 생각은 뭐야? 저는 달에 가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예, 동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본문 가면은 way of starting the day란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에서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거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설명 끝났고 한 줄 띄어서 자, find라는 동사가 있어요. find는 뜻이 두 개예요. 발견하다 또 발견하다예요. 말장난이 아니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책을 쉽게 발견했다. 이런 문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이런 발견했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도 우리는 발견했다는 말이 사실은 좀 다르죠. 이거는 뭔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약간 탐색, 찾기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약간 의견, 그죠? 판단 이런 느낌으로서의 발견했다잖아요. 영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도 어떻게 하느냐? I found the book easily 하면은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는 뜻이죠. 이거는요. I found the book easy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것도 뭐 궁금하면 수업 시간 설명해 주겠지만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요 easily,는 이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쉽게 찾았다. 찾는 거 되게 쉬웠어. 이런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거 뭐냐면 책이 쉬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책이 쉬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the book was easy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아니라 네, easily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 알겠죠? 아니라 이거예요. easy가 맞죠. 그래서 그 책이 쉬웠다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easy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요거는 easily,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easy 이렇게 된 거죠. 차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겠고요. 요건 알겠다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지금 이 문장. 자,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하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 예, 미안해요. 내가 쉽다고 생각한 책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겠어요? 자,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예, 원래 있던 문장이 뭐야? 이거죠. 네, 이 문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어떻게? 그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무슨 책이잖아. 무슨 책. 그렇지. 뭐라고 생각한 책. 영어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예,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앞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두 번 써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 써서. 그럼 어떻게 한다? 두 번 쓴다. 그러면 맨 앞으로 보내서 두 번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읽어봐요. 더북 하잖아. 거북이도 아니고. 자, 약간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예, 이것을요, 여러분. 이제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야겠죠.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이거를 예, 다른 말로 바꾼다. 즉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The book that I found easy.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 내가 쉽다고 여긴 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가 가세요? 예, 예. 그러면 자, 하루 시작법.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하루 시작법. 그 다음에 that many people. 그 다음에 find useful.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 되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요거가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요거가 이거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미안해. 자, 여기다 써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쓸모 있다고, 즉 유용하다고 네, 생각하는 또는 여기는 방법이 되겠죠. 하루 시작법이 되겠죠. 납득되세요? 오케이? 네,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납득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거랑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왼쪽 페이지 가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자, 요거만 따로 좀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요 밑에다가 요거 써볼게요. 그러면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쉽다고 생각했던 책.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뭐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니까요. 그쵸?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뭐 동격이니까 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여기 including me도 뺄게요. 나를 포함하여니까 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거랑 같은 패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음 5번 갈게요. 5번.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 generally called the enormous page. 이 문장도 좀 잘 보도록 하죠. 역시 call이라는 동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call이라는 동사. 자, 첫 번째 뜻이 뭐다? 부르다. 뭐라고? 부르다예요. 두 번째 뜻? 부르다예요. 또 말장난 같죠? 아니라니까요. 나는 택시를 불렀다. 이건 뭐예요? 진짜 택시를 부른 거죠. 카카오 택시로. 그쵸? 자, 이번에는 그 택시를 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나는 그 택시를 천국이라 부른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여기 부른다는 말과 그쵸? 여기 있는 부른다의 말은 똑같은 철자이지만 맞춤법은 같지만 뜻이 다르죠. 이거는 진짜로 택시하고 부르는 거죠. 동의합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약간 네, 판단, 의견의 느낌이 나죠. 저는 그 택시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I called the taxi겠지. 맞니? 네, 이렇게 하겠죠. 이번에는요. I called the taxi. 나는 그 택시를 불러요. 뭐라고 불러? Haven. 천국이라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은 이게 주어고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또 할 거야. 뭐라고요?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처럼요. 자, 이거 똑같아.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빼고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똑같은 걸 또 한 거지. 자, 맞나? 어떻게 되는 거야? 맞지 않나? 예. 그러면 나는 택시를 천국이라 부른다고. 이거에서 이걸 갖다 변형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택시입니까? 무슨 택시예요? 빨리 해보세요. 무슨 택시죠? 네, 무슨 택시다? 네, 내가 천국이라 부르는 택시죠. 동의합니까? 네, 내가 천국이라 부르는 택시. 무슨 택시? 내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택시인 거야. 납득되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영어로는요. 이거를 갖다가 네, 맨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어떤 걸요? 이거를요. 택시를 맨 앞으로 보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맨 앞에 몇 번 쓴다? 2번 쓰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the taxi가 되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말 2번 썼으니까 지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른 말로 대신 써야 되겠죠. 뭐겠노? 대시겠죠. 그러면 읽어봐. The taxi that I call Haven 하면은 자, 여기서 해석이 어디가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갖다가 천국 부르다 아니에요. 네, 뭐라고 불러야 돼? 천국이라 부르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서 왜 이라고란 말이 왜 나오느냐?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가만히 있어봐. 아까 배운 거 중에 약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어? Taxi that I find, 네, 뭐 comfort.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택시.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택시. 이건 뭐예요? 내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택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야 된다. 여기 있는 거 선생님 이거 형용사 아니에요? 이거? 예, 형용사잖아요. 자, find 동사고 여기 형용사죠. 여러분 중 이런 질문한 애가 있어. 동사 다음에 어떻게 형용사가 와요? 이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뒤에 있던 목적보어가 앞으로 땡겨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보면 어디 있었어? 네,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자. 자, 이거 한 단계를 더 거쳐야겠네. 자, 요거요. 네. 자, 요걸 갖다가 또 좀 변형을 해야겠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걸 갖다가 자, 택시를 한 번 더 택시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가 돼야 돼? 택시는 네, 천국이라 불린다가 되는 거 알죠? 네,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The taxi is called. 그지? 그 다음에 haven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택시는 천국이라 불린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국이라 불리는 택시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택시를 영어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면 된다고요? 2번 하면 된다고요. 똑같은 말이 뭐예요? 택시. 이거요? 예. 이걸 2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2번 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동의하셨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말을 2번 쓰니까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게 무슨 뜻이다? 택시, 천국이라고 불리는 택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The taxi called Haven. 이런 말은 이거는 택시가 천국을 불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call을 뭐라고 봤을 때 동사라고 봤을 때는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천국이라 불리는 택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는 분사로 본 거죠. call을. 이해가 가니? call이란 단어는 과거가 called, 과거 분사도 called잖아. 그러니까 동사로 보면 첫 번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오케이? 분사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알겠습니까? 네, birds. 자,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이거 분사 맞죠? 분사 맞죠? 예, 분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에서 birds를 꾸며주죠. 꾸며준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납득되죠? 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새잖아요. 납득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또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 분사니까 이것도 역시 예, 뒤에서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이라 불리는 택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 두 가지는 뜻이 같아요. 이거 무슨 뜻? 택시라고 불리는 천국이라 불리는 택시야. 이건요? 천국이라 불리는 택시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예요? 분사가 뒤에서 수식한 패턴이죠. 확실하죠? 이거는 관계사를 이용해 만든 패턴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가 생략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마치 이것인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랑 지금 첫 번째 거랑 아래 거랑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만들어진 방법 자체가 달라. 이거는 분사가 꾸며주는 패턴으로서의 뜻이고 이거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뜻이야. 그래서 같은 거야.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이거 네, 본문에 있는 거를 보면 네, 이거는 뭐겠습니까? 네, 요거는 바로 네, 이것과 비슷한 거죠. 동의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닝 페이지라고 불리는 저널링이 되겠죠. 납득되셨어요? 예,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원위치 해보세요.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닝 페이지라고 불리는 일기 쓰기 방식입니다. 모닝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기 쓰는 방법이야.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6번 갈게요. age at which라는 게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한 나이 이거를 영어로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아이다가 age 쓰고요. 그다음에 start 쓰고요. 그다음에 speaking 이런 거를 써서 영어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것 같죠. age which I started speaking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틀린 거 알겠죠? 아니면 틀린 걸 알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해도 왜 틀렸는지 모르거나 이럴 것 같거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충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거 which나 that이나 이런 거 써주면 대충 맞아 들어가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10중 8, 9를 맞추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은 10중 10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말을 시작한 나이를 역시 문장으로 해봅시다. 문장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없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보통은 나는 그 나이 애란 말을 많이 쓰죠. 이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나이만 쓰면 안 되죠. 이건 틀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영어로 해보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I started speaking. 나는 말을 시작했다. 그 나이에 at the ag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t이란 말이 바로 아까 말했던 뭐뭐에에 해당하는 영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할 거야. 내가 말을 시작한 나 이걸 영어로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네, 역시 무슨 나이잖아요. 무슨 나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맨 앞에 보내면 되잖아요. 나이를 맨 앞에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또 볼까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죠. 나이를 앞으로 보내라니까요. 나이를 앞으로 보내라고요. 나이를 앞으로 보내면 보내요. 그리고 몇 번 쓰라고? 2번 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the age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꿔? 이거를 똑같은 거 한번 다 쓸게요. 똑같은 말을 2번 쓰기 싫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관계대명사로 바꿔야겠지. 뭐 위치라든지. 위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말을 시작한 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왜 at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에 있던 at이 화면 보이니? 이 at이 여기는 at에 붙은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 at을 갖다가 띄어서 어디다가 써줘야 돼? 위치 앞에다 써줘야겠지. 왜냐하면 이게 뭐니까? 전치사니까. 전치사. 위치 앞에 오니까 전치사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시작한 나이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여러분이 잘못 쓴다는 거 이걸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틀린 거 알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지성으로 쓴 거 이거의 차이 알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를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우리말로 만들어 보면서 하자. 너무 더디다고요? 하다 보면 빨라지고 어느 순간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8번 문장 볼게요. ideally done이라고 있는데 자, 관계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설명할 게 무지하게 많구나. 자, 내가 방에 어떻게 할까?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자,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은 어떻게 씁니까? 보통은 이건 안 쓰죠. 그렇지 않나요? 안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들어갔을 때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야, 방에 들어간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없어요? 현기증을 느낀 것도 나고,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는 것도 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문장의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문장의 길이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보이나? 이만큼을 안 썼잖아. 길이가 줄어들었죠? 영어도 그럴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자, 이건 지울게. 자, when I entered the room, I felt dizzy. 자, 이런 말 이따가 쳐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 문장이 미국 사람이 읽을 때는
이 문장 같이 느껴진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의 느낌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entering the room, I felt dizzy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예, 어지럼 느낀 것도 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것도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해되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에는 ing는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사구문을 만든 거야. 분사구문. 알겠어요? 분사구문.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서가 아니라 방에 들어가고 나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방에 들어갔지만 알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거가 뭔지를 우리는 모른 채로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당히 해석하려면 왜 문장을 만들었나요? 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 거라는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은 미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방에 들어갔다 ing,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거를 영어로 쓰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는요, 왼쪽 보세요. 왼쪽은 과거 분사잖아요. 그래, 과거 분사 쓸 수도 있죠. 과거 분사 쓸 수 있죠. 과거 분사 쓰면 과거 분사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거 분사 쓰는 걸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으로 옮겨졌을 때, 자, 옮겨졌을 때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옮길 때가 아니지. 옮길 때가 아니야. 옮겨졌을 때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현기증을 나는 느끼지. 동의합니까? 느끼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도 뭐를 썼어요? 해 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말을 이렇게 못하는 놈은 영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옮겨졌을 때라고 해야 되잖아. 동의하지? 자, 그럼 이게 영어를 뭐겠느냐는 거예요. When I was taken into the room, I felt dizz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 여기 봐. was taken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옮기다야? 아니죠. 옮겨지는 걸 거 아니야. 동의하지?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알죠? 네, 주어가 일치해 안 일치해? 나도 옮겨지고 나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을 하는 걸 거 아니야. 동의하죠? 자, 똑같은 말. 자, 생략을 한다. 뭘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한다.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한다. 여기까지 납득돼요? 납득되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어디 갔니? 뭐가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ing를 붙여야 돼. 여기다가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여기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잖아. 여기다가요. 동의합니까? 여기다 ing를 붙여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wasing이냐? 아니잖아. 웃긴가?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네. being taken into the room이라고 해야 되겠죠. I felt dizzy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예.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가 나온 거야? pp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은 ing가 붙거나 pp가 붙는 게 아니에요. ing가 붙는 거예요. ing가 붙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being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근데 거기서 다시 being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남은 pp만 남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시험 문제, 여기 왼쪽 보세요. 여기 시험 문제 보세요. 자, 이거
네, 뭐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랍쇼 날 데리고 시험하는 거야? 나 이 정도는 알지 하면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프리라이팅이죠. 프리라이팅. 프리라이팅이 하니 프리라이팅이 되니. 예? 프리라이팅을 시행하니 프리라이팅이 시행하니 프리라이팅이 시행되니 시행되잖아요. 여기는 무슨 자리다? 네, 글쓰기 가라는 자리잖아요. 글쓰기 가. 주어 자리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시행되는 걸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가 done이 맞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납득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11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본문은 그 해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고 뭐 내가 안 해주진 않지만 시간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한테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너무 수업이 길어지면 졸리거나 지루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11번 좀 볼게요. 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자, help란 동사는 네, 돕다죠. 돕다인데 그냥 누구누구를 돕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돕다가 이거 누구누구이고 뭐뭐하 도록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어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그 여자를 도와줬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I helped her. 그래? 그 여자를 도와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제가요. 그 여자를 도와줬는데요. 네. 길을 건너는 걸 도와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건 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갈게요. 자, 지금 다시 말해요. 여러분, 나머지는 해주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내가 볼 때 알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넘어가겠다는 거야. 자, judge란 말이 있죠. judge. 13번 하는 거야. 왼쪽에 13번. judge는 뭐예요? 판단하다잖아. 판단하다는 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판단하다는 거 영어로. 다 알죠? 네,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누구누구가 뭐뭐뭐를 판단한다.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누구누구가 뭐뭐뭐를 뭐뭐라고 판단한다가 나오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동의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judge는 쓸 때에 A, judge, B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는 A, judge, B, as, C 해서 이런 말이 있어야만 비로소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동의하죠? 그래서 본문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왼쪽 보세요. judge가 나왔어. judge가 나오면 판단하다니까 뭘 판단하니? 란 말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읽었어. judge your writing. 너의 글쓰기를 판단해. 뭔 소리야? 에서 나와야 될 텐데. 아, 나왔잖아요. 그래. 그래서 너의 글쓰기를 good or bad,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 이런 문장이 가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됐죠? 14번 갈게요. 14번은 뭐냐? 네, be meant to be, 뭐, V라는 동사네, 그지? 자, 일단 mean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mean. 무슨 뜻이야? 의도하다지. 의도한다. 의도한다는 말 알아? 네. 나는 너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는, 누구누구가 뭐뭐뭐를 의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mean to 부정사를 써요. 이렇게 하면은 V할 의도가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mean의 뜻이 뭐야, mean이? 의미 아니야. 의미라는 건 겉이야, 속이야. 네, 그 겉이야, 속이야 하고 대답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이야, 속이냐 하고 대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일시 정지를 하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하는 거니까. 겉이야, 속이야. 의미는 속이죠. 그러니까 의도하다가 될 수 있잖아. 그럴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납득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I meant to help her 하면은
나는 그 여자를 도와줄 의도가 있었어. 나는 그 여자를 도와줄 생각이었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추가로 뭐 할 건데요? me이라는 동사가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 보어예요. 오케이? 아시겠어? 그러면은 영어로는 they meant the phone to function as a weapon.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문장 뭐예요? 다시 한번. 이게 뭐예요? 그들이죠. 이건 뭐라고요? 의도하다. 됐어요? 이거는 폰이죠. 이건 뭐예요? 무기 역할 하다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들은 그 폰이 무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럴 의도였다. 또는 그렇게 생각했다. 또는 설계했다. 이런 식의 말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뜻은 다시 한번 그들의 뜻은 그 폰이 무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였어. 자, 이럴 때 내가 또 해줄 필요 없다 그랬지. 뒤로 가면 되잖아. 근데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뜻은 그 폰이 무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였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납득됐죠? 자, 이제 자, 수업을 잘 들으면 계속 패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 수동태는 뭔지 알죠? 수동태는 뭐가 주어가 되는 거니? 목적어가 주어가 되게 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목적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the phone을 쓰고요.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이 목적어는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가 되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죠. The phone was meant.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예.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네. 그 폰은 무기 역할을 하게 하는 의도였다.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바꾸면 그 폰은 무기 역할을 하는 거였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럼 본문을 가보죠. 선생님이 지금 해석만 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자꾸 현타가 와. 내 생각은 그래. 또 요즘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면서도 그냥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인공지능하고 챗GPT라든지 그거 팝하고 때문인 것 같아. 그냥 누르면 대충 나오니까 언제든지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튼 그럼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 자 이제 이거 이걸 좀 지워도 되죠? 그러면 또 패턴 인식을 해보자고요. 네,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야? 무기 역할을 하다. 무기로서 기능하다잖아. 무기 역할을 하다. 이건 뭐예요? 브레인 클렌징 이다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페이지들은 브레인 클렌징 의도가 있습니다. 브레인 클렌징으로 쓰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기가 되겠지. 다시 왼쪽 가보세요. 자, 이 페이지들은 너 글 썼지? 네, 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 마. 그거는 머리를 맑게 하는 용도로 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렴 이런 뜻인 거야. 됐어요? 다음 15번. 15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ep이라는 동사는요. 뜻이 뭐예요? 유지하다죠. 유지하다는 건 보통 어떻게 쓰니? 네, 뭐뭐뭐를 유지하다. 이렇게 하겠죠. 네,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잔돈 갖고 가져 이럴 때 잔돈을 유지하라는 얘기지. Keep the changes 이렇게 되는 거지. change는 변화라는 뜻도 있지만 잔돈이라는 뜻도 있어. 내가 10,000원 냈는데 3,000원짜리 샀으면 7,000원을 돌려주잖아. 바꿔서 주잖아. 10,000원짜리를 7,000원으로 바꿔주잖아. 체인지가 잔돈이 되는 거야. 잔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예, 이렇게 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도 있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예를 들면 강아지를 슬림하게 유지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슬림한 거야? 강아지가 슬림하다지. 동의하니?
그러면 the dog is slim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영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please를 쓰지 마. keep the dog slim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되게 쉽죠? 예, 요 내용이 그대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강아지 계속 노래하게 해. 자 일단 강아지 계속 노래하게 하려면 강아지가 계속 노래한다를 먼저 만들어야 돼. The dog is singing이지. 동의하니? 그럼 어떻게 돼? Keep the dog singing이 되겠죠. 역시 네 이거 화살표 또 해줘야 돼 내가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되세요? 아 그렇구나. 예 대충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하고 막 그러죠. 이거 이제 없앨게요. 자 이번에는 강아지가 계속 흥미 갖게 해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하려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 강아지가 흥미 갖다는 걸 영어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돼? The dog is interested겠지. 이거 납득돼요? 그래야 흥미를 가진 거 아니야? 흥미가 생긴 거 아니야? 영어로 해볼게요. Keep the dog interested 되는 거지. 납득되세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말했잖아요. 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어죠. 그런데 이 목적어랑 목적, 보어 사이가 주어랑 서술어 관계가 있다고요. 관계라고 그랬어. 관계. 진짜 주어도 아니고 진짜 서술어도 아니야. 그래서 앞자만 떼봐. 앞자만. 네, 여기는 보통 서술어는 수레라고 말을 많이 하죠. 네, 여기도 네, 주. 여기도 뭐 이렇게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나 지금. 그럼 읽어봐. 주술이죠. 이게 바로 네,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뭐라고? 주술. 자, 일시정지하고 5번 하세요. 5번 했죠? 감사드려요. 자, 걔가 노래해. 여기 보세요. 걔가 노래하면은 이렇게. 오케이? 걔가 흥미 갖고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걔가 날씬하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오형식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왼쪽 또 가죠. 16번. 자, 이거는 뭐 알죠? 의미상해줘 배웠죠? 그 다음에 이번 advise 요거 17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똑같네.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 advise라는 단어가 있어. advise는 뜻이 뭐예요? 조언하다죠. 조언하는 건 보통 어떻게 쓰니? 누구에게 조언하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는 잘 않죠. 조언을 하면 왜 조언하는 거야? 누구에게 뭐뭐하라고 조언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뭐뭐하라고란 말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동의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advise는 영어로 할 때는 A, advise, B, 그리고 to, V가 나와서 예, 이것이 바로 뭐뭐하라고에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납득되셨죠? 이해가 가나? 그러면 잘 봐. 여기 화면이 왜 이래? 그러면 봐봐. 자, 나는 그에게 담배 끊으라고 조언했어. 이 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누가 담배 끊는 거야? 그 사람이 담배 끊는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들어봐. 나는 조언. 그치? 그 다음에 그는 금연. 동의하죠? 그래서 다 둘 다 뭐야? 술인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알겠어? I advised him 그 다음에 to stop
smoking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만들어 볼까요?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동태. 오케이? 수동태는 누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예, 그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조언을 했나? 받았죠. 예, 그럼 나머지 이거 예, 똑같이 또 갖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e advised to라는 수거가 수거도 아닌 건데 마치 수거인 것처럼 나온 거죠. 납득되세요? 그래서 이 문장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은 담배 끊도록 조언을 받았다죠. 그죠? 다시 왼쪽 페이지 보세요. 그는 담배를 끊으라고 조언받은 거죠. 네, 여기다 뭘 붙여볼까요? not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not은 누구랑 붙는 거야? 여기랑 붙는 거예요. not. 그러면 담배를 안 끊으라고 조언받은 거지. 한 번 더, 그 사람은 담배를 안 끊으라고, 끊지 말라고 조언받은 거지. 너 담배 끊지 마. 죽을 때까지 펴. 이런 얘기인가 봐. 네, 여기 not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 알겠지?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너는 심지어 you're even 심지어 너는 너의 글 쓴 것을 몇 주 동안 읽지도 말라고 조언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be advised to란 말은 뭐뭐라고 조언 받는다니까 뭐뭐 하라고 조언 받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약간 완곡한 표현이야. 좀 멋진 표현, 있어 보이는 표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박물관에서는 그림에 손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봐봐. 여기다 쓸게요. 자, 내가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죠 방금. 여러분이 박물관 큐레이터야. 그러면 do not touch the paintings. 이렇게 하면 또는 뭐 never touch the paintings.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뭐랄까 좀 너무 그렇잖아. 박물관에서 막 만지지 마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만지지 않는 것을 권해 드려요. 이렇게 하면 좀 예절 바른 느낌 나잖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네, you are kindly advised not to touch the paintings. 이렇게 하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줄여서 어차피 상대방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죠. Be advised not to touch the paintings. 오케이? 또는 조금 전처럼 you are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만지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만지지 마 금지가 아니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지지 않도록 권해드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도 왼쪽 가보세요. 다시.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18번 갈게요. People I interview. 이건 할 수 있죠.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 동의하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19번. Has been writing.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다시 쓸게요. Have been writing. 이 말은 생긴 걸 딱 보니까 have been이 뭐예요? 현재 완료죠. 그죠? 그 다음에 be writing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 진행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설명이 좀 이상한가? 자, 요거 have 플러스 pp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현재 완료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be 플러스 writing은 뭐예요? 현재 진행이죠. 동의합니까?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또는 진행형 현재 완료. 자,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납득되셨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현재 완료는 어떻게 만들어? have 플러스 pp잖아. 그렇지? 그다음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네, 여기다가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 네, have, been, in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나온 거예요. 왼쪽 페이지 보세요. 방금 내가 복사한 거 여기다 써볼까요? 이게 된 거죠. 이거 무슨 뜻? V 하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V 하고 있는 중이다. V 한다가 아니라 V 하고 있는 중이다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who have been writing in이니까 뭐가 되겠어? 쓰고 있다. No. 썼다. No. 다시 한번 썼다. No. 쓰고 있다. No. 쓰고 있어 온 중이다. 계속해서 써오고 있던 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하실 수 있겠죠? 다음 22번 갈게요. 여기 would를 내가 표시해놨는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말하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이 뭐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학교 설명을 한 거면 뭐 나한테 듣고요. 아니면 그냥 말든지 하세요. 자, 만약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무슨 말을 먼저 해볼래? 이런 말 할 수 있죠. 자, 나무가 말을 한다라는 말은 예상되는 상황이야?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즉, if trees can talk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can은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Yeah, if trees could talk 해야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미국 사람이 could를 쓰면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what will you tell them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If trees could talk, what? 네, would you tell them?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 이렇게 써야만 역시 뭐라고 말을 할 것 같니? 라는 상상 속의 상황임을 표시하는 거죠. 왼쪽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what would make my life easier 하면은 뭐가 나의 삶을 오늘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으려나? 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23번 가죠. 자, 23번은 뭐냐? 네, 일단은 첫 번째 keep이라는 동사 아까 뭐라고 했어? 유지하다라고 했지. 유지하다. 그렇지? 유지하는 건 뭐가 되겠어? 지속하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keep은 동사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예, 계속 V하다. 뭐라고? 계속 V하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가.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keep going 이렇게 하겠죠. 동의하죠? 자, 그러면 왼쪽 가보세요. keep asking이니까 뭐예요? I keep asking questions는 뭐예요? 나는 질문을 계속해요 이런 얘기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건 왜 표시하셨어요? reach요. reach요. 자, the Americans reached to the moon in late 60s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미국 사람들은 1960년대 후반에 달에 도달했다지. 동의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하고 끝나죠. 틀린 문장이라니까요. 왜요? 봐봐. 미국인. 그치? 이건 뭐야? 도달하다. 이거는 이건 달. 이건 뭐 60년대. 이거를 다 합해봐. 그러면 맞는 것 같잖아. 왜 맞는 것 같아? 여기 이거 애달. 애달이 뭐예요? 달에. to the moon. 뭐야? 달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린 줄을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reach가 뜻이 사전에서 뭐뭐에 도달하다면은 또는 뭐 닿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뭐뭐에가 자동방으로 포함되어 있네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니까는 친구 연락이 안 닿아요. 이렇게 할 때 I could not reach my friend.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reach가 to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to를 써도 될 것 같잖아. reach to.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고 끝나지 말고 이거를 거꾸로 영어로 한다면 to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조심을 하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24번이요. 자,
24번은 이게 뭐길래 표시하셨어요? 이거요? 예.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한번 본문 여기 오른쪽 보세요. 이건 뭐냐? 뭐길래 그러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써놓은 거랑, 네. 여러분들 시험에 문법 안 나온 데서 선생님 문법 하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법을, 자,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에 곱셈 9구단 안 나와요. 인수분해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9구단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9구단을 모르면 인수분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9구단을 안 물어본다고 9구단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만 주구장창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야. 9구단을 물어보면 되겠니? 9구단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인수분해를 물어보겠다는 걸 거 아니야. 따라서 문법을 알아야 영작이 되니까 문법은 안 하고 영작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어불성설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왜 opens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가죠? 자, 이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뜻이 뭐예요? 네, 문이, 잘 들어보세요. 문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린다죠. 이건 문장 맞아, 안 맞아? 문장 맞죠? 문장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오프닝을 쓰면은 이건 무슨 뜻이 돼? 네,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리는 문이지. 네, 어떤 차이가 있어? 이건 뭐야? 문장이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주어. 그 다음에 이게 서술어잖아요. 동의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어예요. 예? 문이라고요. 아, 예.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아이디로 열리는 문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요. 네. It feels like a stone. 무슨 뜻이야? 돌 같아요. Tree. 나무 같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런 걸 거 아니야. 동의하죠? 이 자리에 뭐가 왔어, 지금 다? 예, 명사가 왔죠. 뭐가 왔다고? 명사가 왔다고요. 동의합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는 자리라고? 단어가 오는 자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단어다, 문장이다? 단어다. 이건 단어다, 문장이다? 이건 문장이다. 왜 like가 뭐야? like가 우리 뭐라 불러? 이거 뭐라 불러? 예? 전치사잖아요. 뭐라고?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 명사 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됐죠? 왼쪽 페이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오프닝이 딱 나와 있진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흐트러 놓고 이 문장을 흐트러 놓고 그 배열하라고 할 때 오프닝을 써주진 않잖아. 오픈을 써놓고 필요할 때마다 변형하세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프닝을 만들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교과서를 암기하든가, 두 번째 문법을 알든가. 근데 만약에 교과서 내용을 약간 바꾸면 암기한 게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암기해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암기할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현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32번. start by란 말 보이죠? start by란 말은 어떻게 뭐뭐 함으로써 시작하다죠. 그래서 나는 종종 오늘의 일들이나 걱정들을 씀으로써 하루를 시작해. 일기를 시작해. 이런 말이겠죠. 여기까지 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4번. 두 가지가 있죠. come up with란 말은 수거니까 그냥 이건 뭐 외워야 되니까 설명할 게 없어. 뭐뭐를 생각해 내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I often come up with great plans니까
나는 종종 위대한 생각들을 생각해내. 위대한 계획들을 생각해내. 그리고 and a clear sense of purpose. sense of purpose란 말은 목적 의식 정도 번역할 수 있겠죠. 목적 의식,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생각, 알겠지?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 의식을 생각해내곤 해.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36번. 첫 시간에 우리가 단어장에서 했던 거 아니야? relate, 뭐야? 누구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서 생기는 이해. 알겠지? 여러분들은 많은 그 멸치들이 동해에서 잡혀서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지만 명태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랑 관련이 없는 생명체라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I cannot do not으로 할게요. I do not relate to 고통 of 명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나는 명태의 고통에 관련 없다가 아니라 명태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다. 그런 거에 내가 관련을 못 느낀다. 이런 느낌으로써의 이해하다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understand하고는 좀 다른. 이건 그냥 이해하는 거야. 뭐 인수분해를 이해했어요. 삼각함수를 이해했어요. 그런 이해고 relate는 관련성을 느낄 때 공감하는 느낌의 이해죠. 됐죠? 39번 stick to. 이거 단어잖아. 스티커 알죠? 스티커.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뭐야? 한번 생각한 거 유지하는 거죠. 끝까지.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고수하다. 괜찮죠? 그래서 뭐뭐를 고수하다가 되는 거야. 중간에 바꾸지 않고. 그럼 얘 한번 읽어봐. When I first tried writing 3 daily pages. 내가 그 세 페이지, 하루에 3페이지 쓰기로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다음 문제. 근데 그랬더니만 내 삶을 바꿨네요.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죠? 41번. release. 지난 시간에 배웠죠? release는 뭐라고 그랬어? 뭐뭐를 풀어주다, 놓아주다, 석방하다, 공개하다, 분비하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런 것도 말이 빠르면 0.75배속으로 들으면 되잖아. 귀찮아요. 속도 바꾸기. 아이고, 숨 쉬는 건 안 귀찮으세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종이로 풀어놓는 것. 종이에 풀어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자, I want to die. 자, 선생님한테 너무 마귀 같다고 하지 마. 너무 생각이 불건전하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뭐야? 나는 죽기를 원한다지. 자, 선생님이 염세적인 사람 아니야. 자, 누가 죽어? 예? 누가 죽냐고요? 제가 죽죠. 제가 죽어요. 그쵸? 그죠? 이번엔 미안해. 누가 원해? 내가 원하자. 그래. 누가 죽어? 제가 죽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죽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 내가 죽는 걸 내가 원하는 거죠. 예. 근데 나는 몬스터가 죽기를 원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 동의하죠?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 누구? 나. 동의하노? 됐죠? 죽는 거 누구? 나야? 아니죠. 몬스터죠. 동의하죠?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요, 지금? 주. 아이고, 주. 이거, 주. 술. 주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네. 주술이잖아요. 주술. 네네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야? I, want the monster to die가 되겠죠. 이해가 가니? 오형식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I want help. I help them to survive. 이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그들이 survive 하는 걸 돕는다지. 그렇지? 근데 I help to survive는 뭐예요? 이거는 나는 survive 하는 걸 돕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럼 뭐 할까? weapon, 툴. 그 툴들은
survive 하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예. 뭐라 할까? save를 할게요. save the monster.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도구들이 몬스터를 세이브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몬스터를 세이브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help to 부정사. 요 부분 보이죠? 여기가 앞에 s. 이거 보이죠? 이거 want to하고 비슷한 패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저기 뭐야? 아니 누가 도와? 네, 툴들이 돕죠. 예, 당연하죠. 그다음에 누가 그 뭐야 구해. 예, 툴들이 구해주는 거죠. 알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42번. 다 끝나가. 안 끝나가네. 오우씨. 왜 이렇게 많어? 네, 빨리 합시다. 어디 갔어?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빨리 가자. 빨리. 자,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오케이. 이것까지 같이 복사가 됐네. 놀랍죠? 자, 이걸 갖다가 일수로 바꾸면 틀린 거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 보죠. 자, 나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어요. 문장 맞아 안 맞아? 문장 맞죠? 문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t improved my schoolwork performance. 그것은 나의 학업 성적을 개선해 주었어요. 문장 맞아 안 맞아? 문장 맞죠? 문장과 문장이 지금 뭘로 연결되어 있냐? 쉼표로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그게 어쩌라는 거죠? 나는 창고에 갔다. 나는 거기서 몬스터를 발견했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한 거 모르겠죠? 이건 어때요? 이거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이나 몰라. 이걸 내가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문장과 문장은 쉼표를 연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I enter the room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I found the monster there. 이렇게 하는 거죠. there를 여기다 쓸게요. 이거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동의하죠? 예, 동의하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 똑같이 영어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에서는 이거를 연결을 할 때 쉼표를 연결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요렇게.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가지?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뭐냐 이 선? 아시겠죠?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우리말도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여기 쉼표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문도 지금 왼쪽 보세요. 이게 뭐가 되면 안 된다. 이시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써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시간이 좀 모자라 갖고 이걸 다 못하겠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2편으로 또 할게요. 아시겠죠?